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이상민, 박지훈의 신스틸러. 자, 이번 주 화제 인물들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제 굉장히 바빴다면서요? 네. 사실 저도 아침에 그 방송을 다른 데서 녹취록을 듣다가 누군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민 씨 목소리 아니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네, 아침에 아는 기자분이 전화를 거셨어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뭔가 발표를 하는데 네 목소리가 들린다고. 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제가 녹음한 적이 없는데 제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깜짝 본인 듣기에는 놀랐습니다. 본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차라리 네. 이상민 목소리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랑 통한 적 있습니까, 이상민 씨? 아니, 없습니다. 2022년 아는 5월 명씨가 9일. 없어요. 아는 명씨가 없습니까? 아는 명씨도 없고.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는 태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씨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다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자, 여러분 들으신 분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 원본일까요? 아니면 이상민 씨의 목소리일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와, 정말 같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지금 대통령실인가? 소리 전문가 통해서 한번 네네네. 검증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사실 네네네. 있긴 한데 뭐 지금 하여튼 들은 목소리는 누군가요? 이상민? 예, 제 크리에이터죠? 목소리고요. 네. 저 아는 목사님이 신상의 변화가 있으면 기도하겠다고. 네네네. 기도가 문제가 아닌데요. 네. 자, 박준 변호사님, 자 진지하게. 예. 이거 처음 박찬대 대표가 발표하는 때 녹취록 듣고 어떠셨어요? 전 사실은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이거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있으면 있지 대통령 목소리는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마. 예, 공천 개입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 관련된 명태균 씨 통한 목소리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빨리 이게 본인 목소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수나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했던 게 아니 명태균 씨가 허세 떠는 건데 허풍 허세 이런 건데 목소리 증거 없지 않느냐인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대통령 바로. 목소리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답변은요 당사자 모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모셨으니까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뭐 다 대답할 내용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양지열 변호사 오늘 완장 찼습니까? 아니 권앵커 어디 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잠시 피곤하셔서 비대위 체제입니까? 자리를 잠깐 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 뭐 훨씬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니 근데 아까 시작할 때도 평소보다 목소리가 기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임 하루 앞두고 그렇게 중요한데 명태균 씨랑 공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통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통화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 양 변호사 그리고 앞에 계신 그 얼굴 크신 분 그분 말씀이 참 많으시네요. 아니 그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 계속 얘기하니까 네.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취임 전에 얼마나 전화가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예.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었는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 막 박절하지 못해서 네. 덕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이게 해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해명은 정말 신뢰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대변인이 이제 해명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해명도 해명이지만 지난 해명 자체도 틀린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선 이후에는 절대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안 했다. 그건 허위 이런 걸 밝혀줬죠. 틀렸고 틀렸죠. 지금도 취임 전날에 그냥 축하 덕담? 아니면 덕담
그것도 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안 했다. 안 했다. 그 앞으로 또 녹음 내용이 나오면 혹시 나오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아 깜빡했다. 그래서 저는 해명이 자체가 음. 해결을 못할 해명으로 지금 보이고 글쎄요 뭐 참모진에서 해명을 좀 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공천개입 문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죠. 뭐 검사 시절에 수사도 하셨고 공판도 하셨던 우리 한동훈 대표 이 공천개입 논란에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요?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김건희 여사하고도 예전에 이렇게 뭐 메시지도 많이 주고받으셨고 대통령도 가까우셨으니까 뭐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당에서 이걸 밝힌다든가.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충분히 말한 것도 아니고 아는 바가 아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부바도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천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조사를 직접 했던가요? 아니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네. 공천 개입 조사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한동훈 당시 검사도 공판에 아마 제가 참가를 했던 걸로 그 지금. 당시에 차장 검사였던 거 아니면 뭐 부장 최소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모른다고 하기엔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그러면 이거 이재명 대표께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표님은 이거 보고 받으셨고 이렇게 진행된 거 아시고 계셨을 텐데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머전시 정치적 비상상태입니다. 저도 웃겨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이 대표님은 너무 예. 진지하셔서 잘 안 돼요.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던데 녹음 파일에 대통령 육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소리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뭔 소리입니까? 예, 이걸 가지고 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일부 아니, 조장 박 얘기가 변호사님 잠깐 좀 해석 좀 있었다고. 해주세요. 근데 해석이 박 변호사님께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해석 못하면 징치합니다. 징치요? 네? 아니 왜 박 변호사님 갑자기 징치를 하십니까? 아니, 아, 왜 해석 좀 박 해봐요. 변호사를- 두분 변호사니까. 일단 박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과연 이 표현 자체가 맞는지도 좀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게 법적 논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라는데 언론에서는 일단 법적 쟁점이 있다. 과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법 쪽에 갈렸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거 자체가 법적 논란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크고요. 법적 논란이라는 거는 대가성하고 지금 사실 이 공천 개입은 여론 조사를 해주고 네. 돈 안 받고 공천을 대신 받고 이른바 세비를 반하는 그까지 다 연결되는 상황의 중간 과정이거든요. 그걸 다 따지면 그 다 모든 게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내지 업무방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아마 저는 그런 의원들이나 그 당사자들 같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이고 공천 개입이 맞냐 아니냐 당선일 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아니다. 포인트를 지금 두고 있는데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느냐 당선인 공무원이냐 아니냐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5월 9일 공무원이 아닌 건 맞다. 예, 임명되기 전날이고 아마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취임했을 때부터 임명이 네네.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아마 선거법이 그 공천 개입 위반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뭔가 또 예. 비슷한 일이 또 민주당이 이제 주장했던 바는 이제 공천 자체는 10일 날 5월 10일이니까 그날은 대통령 당시가 됐기 때문에 연결돼 있으면 이게 계속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계속법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굳이 이런 걸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전화 걸었을 때 딱 한 번에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따져질 수 쟁점은 될 있으니까.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해 무의미한 논란 같아요. 박 변호사 의견으로는 네. 큰 의미는 아닐 것 네. 같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게 또 한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기소한 당사자였고 또 그때 한동훈 지금 대표도 네. 공판에 참여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사 재판이 이루어졌나요? 자, 2016년인데요. 네. 당시 총선을 하면서 이른바 친박들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친박한테 유리한 뭐 리스트 만들면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아마 정무수석실에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난 몰랐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거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천에 개입한 것이 정당의 공천에 그렇게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2년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인데 실제로 이 소송은 공천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인가요? 그때 했던 겁니다. 제일 잘할 겁니다. 그때는 어쩌면 박 전 대통령 직접 증거도 없었고 재판에도 제가 알기로는 출석 끝까지 안 했어요. 부인하는 하지만 취지에서. 유죄가 나왔던 그럼에도 경우가 있다. 불구하고 증거가 거의 없어 보였는데 어차피 정무수석이 했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해서 징역 2년 유죄 선고가 됐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좀 두려워 맞이하는 홍준표 시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평소와는 좀 다르네요. 양지열이 완장 찼나? 아닙니다. 무슨 완장이? 그 자리 왜 앉아 있습니까? 아니, 원내대표라서 앉아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이라서 앉아 있습니까? 왜 모든 걸 다 권력으로만 보세요, 시장님. 그냥 저는 눈통이 하루 대신 무너지면은- 맡았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윤통이 무너지면은 우리에게 자기 대신은 없는 겁니다. 윤통과 한뿌리인 한동훈이가 자동반자진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은 더 오라가침입니다. 어떻게 정치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은 방기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서 국민 앞에 나서시라. 내 이렇게 충원합니다. 박지원이도 충원해라 빨리. 영남고 예. 아이가 우리 같이 영남고잖아. 예, 고등학교 선배님. 고등 선배시잖아요. 선배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아유, 참. 그래서 그런지 박준 변호사한테 별로 큰 소리 안 하시네. 나한테는 맨날 화내시는데. 우리는 그 한 몸이야. 우리 하나잖아. 아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영남고 하나야. 우리 에이. 닮았잖아 내랑. 박지원 변호사는 그렇게 예.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 하나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가 부끄럽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우리는 않습니다. 하나다. 예. 박 변호사님. 예. 그 명태균 씨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산소에 숨겨뒀었다. 근데 또 일부 보도에는 검찰이 예. 산소가 없다. 화장했다고 이런,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긴 얘기를 합니다만 하던데,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는 사실 구속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증거인멸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미 예, 그 수사라는 거는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강제 처분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이거를 배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 뭐 이게 사실 증거인멸할 게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이제 나온 마당에 명태균 씨가 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네. 뭐 정치자금법이든 모두 위반 사안이 다 보이잖아요. 검찰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많이 늦어 보입니다. 아직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예, 있다라는 계속적으로. 건데. 자, 조국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조국 대표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탄핵다방 주인 조국입니다. 선처 후국 윤석열. 이제 헌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은 탄핵 추진 열차에 탑승하십시오. 네, 마침 이번 주에 이제 타실 겁니까? 네? 아이고 깜짝이야. 저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깜짝 KTX입니까? 예. 자, 이 탄핵 얘기를 꺼내셨는데 딱 공교롭게 녹취록이 터졌고요. 근데 야권에서 탄핵 대신에 개헌으로 임기를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은 건 탄핵이죠. 탄핵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제어 장치이자 잘못을 했을 때 권자에서 끌어내리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아니, 가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고? 다방의 일이 바빠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는 지금 말씀으로는 그래도 탄핵 쪽에 더 무게를 네. 두시는 것 같지만 또 개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에 대한 효용성 내지는 네. 국민적인 어떻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헌이 또 빨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네. 이미 그것 때문에 그래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탄핵을 하게 된다면 탄핵을 발의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 결정 받는 것까지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좀 더 편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딜레마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200명입니다. 다. 탄핵도 200명이고요. 헌법 개정도 발의는 가반이지만
통과시키는 건 200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네. 딱딱 진행돼야 되는데 국민투표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속도로 따졌을 때 좀 더 빠른다는 게 헌법 개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0이라는 숫자가 두 개 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둘 다 만만치는 않네요. 200이 8명이 항상 모자라죠. 야권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시간도 어차피 만만치 않게 또 엄청 걸립니다. 두 개 다 엄청 걸리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을 얘기하고 또 민주당에서 일부 뭐 헌법 개헌을 얘기하지만 두 개 다 좀 만만한 가정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좀 바빠지신 것 같아요. 정치행보 이번 주 특히 여권 중진들을 만나가면서 아니 입장문까지 내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예. 명실공히 정부 여당이 여당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고칫거리 되는 거는 이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성명서를 안 읽으셨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안이 너무 뜨거운데 정치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는 기운이 확 빠집니다. 와닿지가 않네요. 더 이상의 시장님. 혼란은 없어야 됩니다. 보수 정당은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을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은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렇게 예. 힘이 좀 자꾸 빠지죠. 예, 지금이 좀 쟁점은 아닌 것 같은 얘기를 막 좀 많이 뜨거워요. 하셨는데.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현인데요. 제도 이래봬도 지혜와 경륜을 갖춘 당대표 중진이잖아요. 정치가 아이고. 실종됐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없이는 차기 대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쇄신, 당무 쇄신, 새로운 각오로 일신해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힘있게 아이고 목신다. 목소리도 다시 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눈이 근데 숨넘치잖아요. 네. 박준 저희는 변호사님. 또 밥 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시장님. 먹으러 가야 돼요. 예, 시장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좋죠. 이 다섯 분들이 이제 모였어요. 아니 이게 중진.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여건이 혼란스러우니까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인 차기를 이렇게 노리시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그렇게 네. 보였던 네. 모임인데 뭐 녹취록 때문에 다 또 가려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음. 아마 만나서 뭔가 새로운 국면 또 한동훈 대표를 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아마 좀 큰 의미 없는 모임이 됐던 것 같고요. 죄송한 표현이 시장님 있습니다. 화내실라. 네. 또 화날 수 있는데 가셨어요. 네. 네. 결국 지금 이 녹취록 국면 지금 녹취록 이게 까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대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힘을 모으시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단일화해야 될 분이 계시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는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조재선 개혁적인 사람들이 당의 개혁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경험이 또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을 노력을 한다. 하시는 게 모르겠네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예.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죠. 잘 해야죠. 네. 네. 일단 그러면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입니까? 그런 양비론 이런 거는 치부할 게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게 잘 작동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아재 개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재 개그는 하시죠? 저녁 시간이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지하철역 어딘지 아세요? 지하철역. 예. 지하철역? 대야미. 대야미? 대야미? 빵 터지네요. 대야미가 야미. 영어 모르겠네요. 개그라서 야미. 가보겠습니다. 어렵네. 저 아이고, 왓츠 이렇게 스쿨이잖아요. 힘을 빼놓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신스텔러를. 참. 재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인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빨리. 네.